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1년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앞장선 한 해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3년은 지방시대를 확장하고 분명한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서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첨단국가산업단지와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전국체다 선정, 투자유치 11조 4천억 원 달성을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하고 흰남노, 울진산불 대응과 봉화 매몰광부 생환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던 일들도 소개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밥을 못 먹는 시대에 밥 먹는 게 가장 궁금합니다. 굶었느냐 밥을 먹었느냐. 이제 우리 2030은 식사하십니까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들은 아직 습관이 돼가지고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느냐 묻고 또 안녕하세요 하는 게 이것도 우리가 5천년 동안 한 1000여 차례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족들이 자고 있다면 아들, 딸 또 누가 납치당하고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 인구의 한 10%가 잡혀갔다. 그럼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런 전쟁터에 살아남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6.25 이후에는 한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안녕하세요가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언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민선 8기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고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찾는다는 마음으로 국가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취임 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믿고 힘을 합치면 특유의 끈기로 밀고 나간다면 우리 경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지방시대 혁명을 이뤄낼 것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의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 시대를 위해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 소득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경청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상상력으로 바꿀 건 바꾸면서 상상할 수 없었고 시도된 바 없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두주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산업과 교육 부분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에 만든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경북이 제출한 세 곳이 모두 선정되어 전국 최다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첨단 산업단지 선정으로 동해안의 클린 에너지 클러스터가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2030년까지 3개 산단 44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1,541억 원이 투입되며 경제적 파급 효과만 22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8만 2천 명에 달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민간 투자도 11조 4천억을 유치하여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만 4조 7천억 원, 반도체에 3조 원의 투자가 있었고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월 5조 5천억에 달하는 반도체 추가 투자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경북은 민선 7기부터 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진 곳이 되었고 SK, LG, 포스코, 하나, 도레이, CNGR 등 국내외 대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이제 철강과 전자산업을 넘어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4차 산업이 경북의 주력 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지역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 혁신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라이저 시범 지역으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으며 글로컬 대학도 전국 최다인 4개 학교가 선정되어 포스텍은 물론 한동대, 안동대, 경북 도립대도 세계 속에 경쟁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의 근원을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최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특화산업단지 유치는 미중러 등 강대국이 이끄는 630조 원에 달하는 세계 SMR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기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SMR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여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작부터 줄곧 주장해온 KTX 요금처럼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지로서 주도권도 확보했습니다. 위기관리와 재난 대응 능력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흰남노로 완전 침수된 포스코는 대용량 방사포까지 동원하면서 민간군이 합심하여 1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정상화를 135일 만에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였고 봉화 광산의 매몰사고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동의 생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의 교훈으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만들어 원래 모든 산불을 24시간 내에 진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상의 성과들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향후 3년 도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부터 생태계형 지방시대를 준비해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부터 연구 중심 도정으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그간 지방정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생태계형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정책국도 신설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글로컬 대학 등 성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의 찰떡궁합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치의 이상을 위한 걸음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유연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경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하공특강은 228일 맞았고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 책 경북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지키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대전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정신도 발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과학국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술로 농업에서부터 재난 대응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판을 뒤집는 대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민선 8기 남은 3년은 본격적인 성과 확장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경북형 지방시대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이 없는 봉화와 울릉 같은 시군들까지 지방정부와 대학 그리고 기업을 원팀으로 매칭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1시군 1대학 프로젝트 KUCT를 확장하고 결혼, 취업, 주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22개 시군의 지방정주시대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들도 경북의 모델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만든 역사에 대한 선진보훈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국 최고 수준을 올리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포함한 도내 주요 호국시설을 도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며 26년까지 메타버스 호국 메모리얼 파크도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의 공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6.25 전쟁 영웅 백성열 장군과 같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인물에 대한 보훈과 선양은 과감하게 추진하여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합과 개방의 대한민국도 계속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철학적 기반인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의 국가재건 철학으로 확산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새마을 네트워크도 구축하여 지방예계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정착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국제교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봉화의 충녀당을 베트남과 협력에 성역화하고 외국인 공동체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4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북의 주력 산업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로 대표되는 4대 산업입니다. 경북의 배터리 산업은 경정발전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포항의 영일만과 블루베리 산업단지를 국가 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받고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의 성과를 세계 무대로 이어가기 위해 24년에는 배터리 산업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할 것입니다. 이미 구미 5공단은 토지 보상까지 마치고 부지가 준비된 상황이며 신공항 예전지로부터 직선거리 10km에 불과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현재 포항과 안동 중심에서 의성, 경산 그리고 울진의 해양 바이오까지 확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민선 8기 내로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규제 하나까지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동해안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경주의 SMR 제작지원센터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를 27년까지 조성하여 실정 중심의 SMR 특화단지를 세계적 SMR 제도단지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풍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 전력계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하여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 경제 모델을 만들겠으며 차동 전기요금제 10원지구도 지정하여 에너지 생산의 강점이 균형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대전환의 성과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테스트베드 전략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은 기존 농업 대전환 과제를 확장하여 유통 물류 혁신까지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광역농산물 유통 물류센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유통 물류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국내는 물론 수출 물류까지 전담하는 제2가락시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이제 농업의 성패는 유통과 물류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유통 물류로 물류 혁신을 경북에 완수하여 제값받고 파는 농업시대, 부자되는 농민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관광도 머물며 즐기는 관광으로 대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호텔과 리조트가 없어 경북은 서쳐가는 관광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머물며 즐기는 관광을 위해 공적 자금으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 잠보를 추가로 유치해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접 점검하고 2030년에 관광객 수 1억 명, 관광 수익 5조 원 달성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산업단지, 공공시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의 실험장으로 개방하고 24년부터 연간 300억 원가량의 특별자금을 편성해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지역별 차등 수가제를 확대 도입하고 인력난이 허덕이는 지방 공공의료원에도 전공의들이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현대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26년까지 장애인 가족 복합 힐링센터 건립을 완료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음까지 돌보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대화 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심리케어 산업도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경제권 확보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공항 건설 시 장래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물류터미널을 확보하고 북구미 IC에서 군이 제2시간 고속도로, 대구 경북 강력철도, 서대구 의성 구간 필수 SOC가 26년 이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는 2030년까지 4조 원이 투입되는 공항 신도시를 조기 착공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공항 배후 도시도 건설하여 산업과 물류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공항 경제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구 경북 일원의 공항과 원전 건설 신규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그와 연결된 도로 철도망 등 수십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북은 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한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력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3년도 발로 뛰는 경북 도적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1주년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그간의 성과는 지방시대 산업과 교육 부문의 성과, 특히 SMR을 필두로 에너지 국가 산업에 대한 전략을 주도하였고 끝난로와 산불대응 등 위기관리 능력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3대 국가산업 후보지 선정 등의 쾌거가 있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와 결실을 본격적으로 맺으면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고 기회발전 특구와 글로벌 혁신 특구를 선도하여 KUCT 확장 운영, 4대 신산업,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들을 확대 운영하고 농업과 관광, 문화 등 대전환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공항산업도 저희가 향후에 더 확장적으로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순서에 맞게 저희가 지정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실 분은 손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더 할 게 없는 모양이야. 응? 공부를 더 할 게 없어요. 응. 네, 저희 김대우 손. 네, 대경일보의 김대우 장님. 예, 대경일보 김대우입니다. 마이크 들으세요. 저 앞에. 앞에 서서 찾아가 드려야 돼. 뒤에서 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 서가 있어요. 앞에. 예, 대경일보 김대우입니다. 가끔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화 시대 여러 가지로 이제 경북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면서 또 대통령과의 교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 상당히 속도감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공무원들, 교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지방화 혁명 이렇게 지방화 이걸 속도를 붙이는데 교육 중앙 부처와의 어떤 장벽 이런 부분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뭐 대통령님하고 회의할 때 중앙지방협력을 하는데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조차도 중앙집권제가 편안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고 중앙에 제발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라. 이래도 반드시 또 중앙에 물어봅니다. 왜 감사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막 5,000년 동안 흘른 거를 갑자기 바꾸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도 하시고 열심히 챙기는데 중앙 공직자들이 내 걸 내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걸 내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면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하는데 우리 중앙지방 협력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도지사가 이걸 꼭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환경부 장관 보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사람 다 없어지고 환경 지키면 뭐 하는 이야기야.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환경 지키기가 뭐 할 거냐. 환경을 과학적으로 지켜야지. 그 알프스 산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수천 개 있다. 그래도 환경 잘 지키잖아. 그래, 세 차례나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통과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락했느냐면 지방시대 위원장 우동기 위원장님한테 지방시대를 여는 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줘라. 그래가 KDI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KDI 역시 중앙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부 산하입니다. 그 기재부에 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자기들 머리는 도저히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오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10월 달까지 대통령께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놔봐야 이 사람들한테 해봐야 별 거 없지 싶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협의해서 만들어 달라. 그 정도로 지금 어렵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육부는 아까 그 라이즈 산업이라든지 지방으로 예산을 주겠다. 글로컬 그 대학이라든지 지방에서 우리가 안동대학하고 도립대학 합치겠다. 도립대 합치는 것도 보통 그 반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립대 총장님하고 그 기획처장이 나한테 와서 4연제로 가겠다 하더라고요. 현재도 안 되는데 4연제 간다고 되느냐. 안동대학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선택된 거는 도립대학 7개 있는데요. 7개 중에 없어지는 게 우리 대학. 어떻게 하느냐. 안동대학 외워서 합치는데 인원을 물론 학생 수를 줄여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우리 도에 있는 기관, 그 대학과 도가 같이 운영한다. 도에 있는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다 대학에 주겠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경북연구원, 바이오연구원, 국학진흥원 또 심지어 우리 인재개발은 이런 거 다 대학에 줘가지고 대학에서 관리해라 이거예요. 그래가 대학과 지방정부가 같이 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하니까 중앙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에서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 내가 하나 대학교 전문가들이 하나 대학 전문가들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됐습니다. 포스텍은 기업 완전 지원체제로 가겠다. 한동대는 세계적인 글로벌로 가겠다. 그래가 세 개가 이제 통과됐는데 이건 아주 획기적입니다. 대학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대학. 과거 같으면 대학 총장들 우리 박성수 국장 어디 계시노? 박성수 국장. 사람 갔어요? 지방시대 국장님이 총장 만나자고 하면 과거 같으면 총장이 잘 만나주겠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새는 뭐 총장님 좀 보자고 하면 백리를 제치고 온다. 왜? 대학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엄청 바뀐 겁니다. 지금. 엄청.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없는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울릉도 가서 대학을 만든다니까 울릉도에 그 있는 분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 울릉도 어떻게 대학 만드냐. 대학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울릉도에 맞는 과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대학에서 울릉도를 맡겠다 이래서 한동대학 총장님 같이 가서 저하고
한동훈 총장님과 울릉군수 MOU를 했어요. 울릉도에 맞는 과를 만들고 울릉도 학생이 여기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자. 울릉도 고등학교 3학년 15명이더라고요. 15명.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줄게. 그리고 과를 만들어가면 3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그 울릉도에 맞는 해양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그 1학년은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서 할지 모르고 그건 아주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 전공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봉화도 백두대간하고 같이 MOU를 했습니다. 백두대간에 많이 나오는 이런 자산들을 우리 대구 가톨릭 대학에서 가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의성도 세포배양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영남대학에서 세포배양 연구가 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5개 옵니다. 그 15개 오는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거기에 과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고등학생들도 직접 교수들이 공부시켜서 세포배양센 기업에 지원해주는 완전히 맞춤형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방정부가 대학과 같이 사람을 길러서 저는 우리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우리 지역에서 취직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뒷산으로 가는 게 이게 가장 행복한 세상. 왜 산천을 헤매고 다니나 이게. 왜? 물론 우수한 사람들은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어디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 특출한 사람,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 연구하면 나는 죽겠다 이런 사람하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 시대로 가야 됩니다. 외국은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도권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취직도 해봐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 애 낳을 생각도 못하고 집 사는 거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공부해서 우리 지역에 취직하면 그 사람들 대졸 임금을 맞춰주고 또 정주권 살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요. 그게 지방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 시대. 지방이라고 하니까 막 수도권 대 지방 이래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또 처지는 감이 있어서 영남대학 총장님이 나보고서 지방이라 부르지 말고 지역이라 불러라. 서울도 지역, 우리도 지역. 지역 시대를 열어가겠다. 김대호 부장님 이해가 갔어요? 네,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실 분은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저기 서인규 국장님이 더 먼저 손을 들어서 경북신문의 서인규 국장님 서인규입니다. 경북이 주도한 지방시대를 또 넘어서 이제 뭐 경북의 이 세계화를 선언하기 위한 이제 도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뭐 기운이 따르듯이 그 1999년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이마을을 방문해서 이 코리아인 코리아라는 이 경상북도를 아주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인 코리아에 대한 이 KK 선언을 공식화할 용의는 없는지 좀 묻습니다. 예. 그 서 국장님이 저하고 같이 외국에 가면서 이 경상북도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외국인들한테 경상북도 도지사에 가면은 발음이 안 됩니다. 발음이.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KL이라 이름 부르더라고요. KL. 그러니까 얼마나 쉽나요? KL,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도 뭐 우리 길잖아요. KL. 그래서 우리 경북도 코리아인 코리아라 했으니까 KK로 부르는 게 안 좋겠느냐. KK. KK 어디야? 하면 꼭 경상북도다. 경상북도. 그래서 그 글로벌 세계화되는 세상에 우리도 외국인들 만나면요. 이름 긴 분들 기억을 못합니다. 이름 짧게 부르는 사람 기억이 잘 납니다. 인도 제가 갔는데 인도 수상 그 모디 얼마나 쉬워요. 모디 그 뒤에 또 이름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한 그 유피주라고 있습니다. 유피주인데 유피주 그게 저와 같은 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걸 모디 넥스트 목이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에 네가 수상이다. 그래서 이름을 간단히 부르는
그것도 글로벌화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검토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시기가 KK 얼마나 좋습니다. KK 경상북도 누가 이야기했나? 영국 여왕이 코리아인 코리아를 했다. KK가.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손는 순서상 저희 먼저 한국루 저희 부장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경제 오경무 부장 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일보 한국록입니다. 먼저 민선 8기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업적도 많으셨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우리 군인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대구 강역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의 굉장히 서운도 하실 기고 많이 기분이 어떠신지 그거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군이 떠난 지가 뭐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20년에 준다고 해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려서 이제 가기는 내일 모레 7월 1일부로 갑니다만은 어차피 저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군위보다 훨씬 우리 후세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생리발 뽑는 기분으로 결정을 해줬다. 그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거고 또 군위가 간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행정구역만 이름만 바뀔 뿐이지. 대구는 그 바람에 GRDP 꼴찌를 면할 거예요. 군위가 들어가면서. 왜? 군위 생산성이 올라가 플러스 돼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여기 이제 22개 시군을 했잖아요. 23개 시군에서 군위를 이미 빼고 그 역할을 하고 오직 군위가 가서 잘 되기를 달성군이 잘 되듯이 군위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계는 도시화되는 게 세계화되는 겁니다. 도시화되는 게. 그래서 도시에 광역시에 포함되면은 아무래도 발전 속도가 빠르라 생각하고 군위가 잘 되어서 우리 경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공항이 군이 떼주는 것보다 훨씬 우리 후세들이 도움이 되는 후세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고 또 세월이 더 흘러가면 우리가 시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연합체로 가든 어떻게 가든 수도권과 같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지금 완전히 수도권의 구심력 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땡기는 원심력이 되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힘을 합쳐서 원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 올 때 군위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같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뭐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면은 우리 도청 도민들께서 더 서운해 하실 거고 후세를 위해서는 결단을 내렸으니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허가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모든 걸 다 해줘라가 부지사 책임하에 다 점검했습니다. 다 깨끗이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오경무 부장님. 예, 지사님 그 8기 들어와서 산단이나 교육 뭐 이런 쪽에 지방시대 정책 드라이브 걸면서 실속도 많이 챙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030년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생기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대구 조산하고 경북도에 이제 공항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구 경북 다 합쳐서 공항 물류가 8.7%라는 겁니다. 경북 그 도에서 조사해서 나온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인천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공항이 들어오면 이건 다 우리가 흡수를 할 거고 8.7%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후 도시에 있는 것까지도 좀 흡수를 하면 2030년 같은 경우는 한 11% 내지 한 13% 정도 우리가 이제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게 대구는 대구도 경북도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있지만 그때까지 경북이 가진 장점은 농식품, 신선식품 수출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도 결국은 공항을 추진하는 이유가 전남 전북에 농산물 수출을 선점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이제 그 8.7%에 더해서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경북이 또 잘 살려면 11조 투자 유치하셔서 이제 기업들은 잘 크고 있으니까 첨단 산업은 적정 퍼센테이지 우리가 가져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경북이 좀 천지개벽하려면 농식품을 이제 수출하는 그리고 여기 저 박봉희 씨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경기도에 딸기 수출하는 거나 동남아에 딸기 수출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동남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제 민간에서 이제 현장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 매일 말씀하시듯이 네덜란드는 45조 흑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40조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도 경북이 공항이 생겼을 때는 그 흑자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우리 농식품 수출 1조 정도 되거든요. 많이 늘기는 했는데 제가 봐서는 2030년이나 2050년 가면 이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는 아직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사님 보시기에 이런 쪽에 지금 뭐 산지 물류센터 이런 거 지금 혁신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돼야 이제 공항까지 이어질 건데 지사님 계획이나 머릿속에 있는 걸로는 농식품 수출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이 수출 반도체 보전할 때 우리 경북이 이럴 때 기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이 과거 형태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농사지가 밥도 못 먹는 나라. 우리 땅에서 농사지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식량 자급률 43%, 곡물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돼요. 자급률. 우리 농사지가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농사지가. 그래서 이게 식량 안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대전환, 저희 농민 소득 2배 올려야 된다.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는 거 문경의 영순면 율곡리 110헥타 최대는 5배 올릴 수 있습니다. 5배. 최대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도 농민들은 2배, 그 관리비 또 다 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되고, 물론 수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는 농산물도 어떻게 파느냐. 한류 때문에 한국 식품의 인기가 절정에 있습니다. 한국 식품. 그건 신선한 것도 있지만 가공품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농식품 이게 무역량이 10조 달러, 자동차는 3조 8천억 달러, 두 번째 큰 게. 그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합쳐도 식품만큼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식품 잘 만들어가 신선 농산물 매일 수출하고, 그리고 가공식품 또 수출하면은 그걸로 반도체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기금으로 1% 이자를 주고, 우리 도에서는 50억까지, 그리고 플러스 40억, 이거는 2% 이자를 빌려주겠다. 가공식품 공장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생산된 건 다 신선한 건 바로 수출하는 건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데 그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데요. 포도 한 송이 베트남에서 사이머스켓 1kg에 5만 원 합니다. 우리는 2만 원도 안 하는데. 참외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주먹만한 거 4천 원이더라고. 하나씩 포장해 팝니다. 하나씩. 딸기도 엄청 인기 좋고요. 그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 해서 수출하는데 이 물류공항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물류공항. 아까 우리나라 현재는 외국에 나가는 물류가 얼마냐, 한 300만 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 10% 매도 30만 톤이거든요. 30만 톤은 300일 따라서 하루 1000톤씩 나가야 돼요. 1000톤. 300일 나가면. 1000톤 같으면 우리 비행기 보통 150톤 실습니다. 완전 물류만 실어도. 그러면 매일 비행기 6대, 7대 떼야 돼요. 그런 양을 갖다 댈 수 있느냐, 이게. 1000톤을 갖다 댈 수 있느냐, 이게. 1000톤을 갖다 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그래서 이걸
사이머스켓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딸기, 뭐 토마토 뭐 등등 신선한 것들, 참외 이런 것들 엄청 이거 스마트 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0m 미만 되는 산에는 다 스마트팜 만들어야 된다. 스마트팜. 그런 사나이만 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 반도체보다 훨씬 소득이 큰, 자동차보다 소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에 전 세계에 매료대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50% 한정하는데 받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시골에 다 지어야 된다. 오면은 잘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오면. 그래서 리조트 호텔. 그래서 울진 산불 났는데 전부 계획을 새로 해서 리조트 호텔로 다 바꾸자. 동해안에 호텔 리조트 꽉 차야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하루에 경상북도에 1000만 관광객이 오면은 이틀 묵으면 2000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2박 3일만 해도 2000만이 묵고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만이 묵고 있으면 하루에 몇 명 돌아가요. 이런 사람을 다 채울 데가 없고 먹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특히 한류를 타고 외국에 수출하고 농식품 수출하고 관광객 받아서 이 사람들 여기에 잡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왜 복잡한 서울에 있느냐? 다 경북에 가서 일자리 만들고 거기에서 잘 지내고 굳이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대학을 왜 가느냐? 고등학교 나가 취직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이 월급 똑같이 받고 행복한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되지. 국민 짜증 시대, 지쳐있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그 중에 하나예요. 수능도. 왜 수능을 베베 꼬아가지고 못 푸는 문제를 내나 이게. 보통 공부한 사람 다 풀도록 해야 되지. 그러고 면접으로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면접으로. 그래서 여튼 나라 틀을 바꾸는데 경북에서 기여하겠다. 그래서 제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꿀 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자살 방지 이런 것도 아까 설명했지만은 자살을 경북에서 투가마 목매고 투가마 옥상에 뛰내리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 공부했지만 교통은 1년에 3,000명, 4,000명이에요. 자살은 15,000명. 교통사망자 지금 3, 4,000명 줄었어요. 자살은 14,000명, 15,000명. 이런 국민 행복시대에 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본부장 답변이 됐어요? 지금 1조 지금 수출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지사님 감으로 한 몇 조까지는 경북이 나야 된다. 이 농식품이요. 통계가 올 게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농식품의 총생산이 얼마 되겠느냐. 이게 세금을 안 내니까 총생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식품 전부 가격이 얼마겠나. 쌀 하나 하면 7조입니다. 7조. 마지막 판매되는 게 쌀이 7조인데 그 나라에서 5조 5천원 보태줍니다. 5조 5천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농식품 가격이 얼마 되겠느냐. 경북이 우리가 110조 지금 총 매출이 110조입니다. 지금. 110조인데 거기 한 5%밖에 안 되는 게 농식품이겠다. 5%. 그러면은 먹고 나고 남는 거 수출하는데 1조 수출해서 많이 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안 먹고 수출하는 방법, 그럼 외국에서 사면 훨씬 싸잖아요. 우리 쌀 생산 비싸죠, 우리 거. 외국에 사면 엄청 쌉니다. 쌀. 우리 5분의 1 가격이잖아요. 비싸야 3분의 1이고. 그런 걸 방향을 어떻게 터느냐. 그래서 제가 쌀 뿌리고 뭐 쌀 농사 지어가지고 정부 보고 수매해라 할 게 뭐 있느냐. 딴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먹고 쌀 미국 쌀도 맛있는 거 많고 우리 싼 거 사먹고 우리 다른 거 비싼 거 만들어서 팔고 하여튼 그런 거 하면은 뭐 1조 2조 그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2배 올리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남아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농산물은 통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을 이제 좀
신청해 주신 분들이 아직 3분 더 있는데 추가로 해주실 분은 옆에 저희 그 대변인실 직원들이 있으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손 들어주셨던 안동 MBC 김사연 기자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저 안동 MBC 김사연 기자라고 합니다. 그 한의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독립운동가 후손들 비롯해서 시민사회 반대가 적지 않은데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관장 임명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도에 보낸 한 관장께서 보낸 소명서에 이 공무원 다독을 권하면서 그 예로 굳이 정한 원장이 요시다 쇼인을 언급했다는 이런 답변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임명할 때는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심의 도지사가 이 사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심의위원 만들어서 그분들이 평가해가지고 2분이 들어왔는데 한 분이 월등하게 점수가 높았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근데 말썽이 돼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보내봐라 하니까 이분이 다 우리 와서 특강했는 내용이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세상을 바꾼다. 그래 하면서 뭐 일본 사람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 제자들이 뭐 총리도 있고 뭐 이등반 분들 있고 이랬던 말이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본을 바꿨다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다른 데 기고했는 거 보면은 일본 우리 청산을 잘못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많이 죽인 사람은 저 남미까지 찾아가서 잡아가가지고 처리했다. 이게. 우리도 그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때 아베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비판을 되게 했더라고요. 그럼 몇 차례 했어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친일파도 아니고 저간론자도 아니고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뭐 듣기 싫은 사람들은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무슨 정한론자다 이런 거 전혀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더 사죄하고 이런 거를 반성을 해야 된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써놨습니다. 네. 네, 다음 TBC 이혁동 지사장님.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2가지만 좀 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투자유치위원회도 출범하셨고 4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11조 4천원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뭐 100조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좀 그런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추진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시도지사협회 협의회 회장이 이제 8월 말로 아마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연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앞으로 정치 행보는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투자유치 100조는 그때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왔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서 1000조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1000조. 그 1000조에 10분의 1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목표가 100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민선 7기 그 이전에 4년 할 때는 1년에 목표가 5조였습니다. 20조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 32조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11조 했으면은 적어도 50조는 더 할 거 아니냐. 그 100조는 못 채울 수도 있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상 저보고 중국에 그 배터리 하는 사람들 와서 땅 100만 평 달라. 그럼 20조 투자하겠다. 20조. 그런 사람 몇 팀만 받으면 100조 되잖아요. 그런데 땅이 잘 없으면 사실. 우리는 제일 문제가 땅을 빨리 개발해요. 공단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구미에도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땅 돌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5단지 2단계를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개발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 사람들은 그 물건을 팔아볼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수출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타면은 가능한데 그 기회 타는 게 그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땅 하나 닦는데 4~5년 걸립니다. 4~5년. 그래서 제가 시장 군수님들 보고 지방공단 좀 닦아라. 그래서 상주시장 보고는 식품공단만 100만 평 닦아봐라. 그래서 계획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단, 국가공단 다 못 기다리고 지방공단 많이 닦아 놓으면은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행보를 물었나요? 시도지사 협의회장.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 친목단체였습니다. 그 여야 간에 1년씩 돌아가며 했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법정단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당 대표가 시도지사 회장을, 야당 도지사가 시도지사 회장하면은 잘 굴러가겠느냐,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났는데, 저는 과거에 1년씩 했기 때문에 욕심 구렁이처럼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1년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4번 8월 달에 한번 있을 건데, 그거 하고 나면은 제가 분명히 의사는 그 다른 사람이 돌아가면 하자. 그런데 야당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 안기부 들어갔다가 또 부지사 갔다가 또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 했는데 막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즐겁게. 저는 일을 항상 즐겁게 합니다. 그 대신에 뭐 좀 욕얻어 먹을 때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욕얻어 먹는 거 그거 있는 거예요. 어제도 사드 때문에 김기현 그게 대표 와서 그 현장에 갔었는데, 사드 현장에 안 가고 저녁 먹는 데만 갔었는데, 우리 공단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이 토론하다가 늦어서 사드 찬성해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물병 날라오고. 그렇게 친하던 분이 갑자기 뭐 개새끼라고 하고 막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 전국에 무슨 반대 단체들이 와가지고 현수막 다 붙여, 김천시에 빽빽한 현수막 붙였는데 이철우 개철우로 붙여놓고 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거 옳은 길이다 하면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집지가 살겠다 한 거는 내 혼자 집을, 그때 전자파 학자 그러고 이걸 동의하는 분들 한 10사람이 5천만 원씩 내가 집을 샀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집에 안 가나 하는데 지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일부러 가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미 전자파는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집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안 온다 했으니까 자꾸. 전자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휴대폰보다 더 영향이 작다. 내가 휴대폰 들고 다니면 영향이 작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자파 학자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사일도 만들고 서울대 전자공학 나왔는데 대학 교수인데, 이거 분명히 옛날 무기는 전자파 많이 나왔는데 요새 신무기는 전자파 없다. 다 잡는다 이게 전자파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이 안 되고 참외 못 팔아먹는다 하는데 참외 소득이 한 40% 올라갔더라고요. 그 당시보다. 그래서 제가 옳은 길은 어떠한 경우도 가야 된다. 그렇다고 국민 이야기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하겠다. 도지사 된지 어제 아랬는데 뭐 도지사 열심히 해야죠. 됐습니까? 네. 예. 다음은 매일신문 홍준원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일신문 홍준원입니다. 그 인구 문제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요새 청년 관련해서는 UCT를 통해서 청년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외국인 인구도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인재를 유치를 해서 청년 때부터 정착을 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일자리보다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싶은 경향이 되게 커지고 있어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머물 수 있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결국 줄어들면은 어차피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되기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북유럽의 이 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보육이랑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혼 부모가 결혼하지 않아도 애를 키울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애를 키우면서 부담을 좀 덜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정책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경북에서도 뭐 비슷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최대한 좀 덜 줄어들게 할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다가 갑자기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들어갔습니다. 그 선진국이 되면은 다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갑자기 가다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도권 벽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서울에 가서 젊은이들이 서울에 55%가 젊은 사람 그거 삽니다. 그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 지쳐가지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지방인 사람 왜 결혼 안 하느냐 이게 지방인 사람. 그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문화가. 결혼해도 애 안 놓고 문화가 됐는데 이 의식을 바꿔야 되는 의식. 우리 어릴 때는 그 프랑스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가 1.83 가장 높습니다. 그건 왜냐? 이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아기를 다 사립니다. 독일이고 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터키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5명씩, 3명씩 이상 다 놓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가 홍 기자 말씀대로 결혼 안 해가 애 낳아도 다 용인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주고. 우리는 아직 그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녀가 애 낳으면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주느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까지 계속 줄어드는 거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외국인 대학생 받으면 그 가족까지 받아서 노동력으로 확보하고 대학생은 여기서 박사 받고 실내 있으면 이민 받아주는. 그래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민족 국가로 간다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언론인들께서도 다민족 국가로 가는 거. 다민족 국가로 가려면 우리하고 좀 피부색이 다르다. 우리하고 좀 못 사는 나라에 왔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다듬어야 돼. 감싸줘야 돼.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티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법치로서 인권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상북도 출산율은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서울은 0.6배 안 되고 우리는 0.95, 뭐 1.0 거의 다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낮은 데는 강남입니다. 강남 0.5가 안 됩니다. 왜? 잘 산다고 애기 놓는 게 아니다. 잘 산. 돈 없어 애기 안 놓는 게 아닙니다. 그 윤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갔는데 그 왕이 그런 이야기 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아랍에미리트 UAE는 인구가 1000만인데 자기 인구는 120만 배 안 된대요. 자기 식구들은.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노동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120만 인구 늘리려고 돈을 얼마 주는지 아느냐 이게. 우리 대통령도 얼마 줍니까? 하나 놓으면 40억 준다. 그래도 2.1배 안 된다. 40억 준. 그 옆에 나라 이란은 자기들 애 놓는 거 다 통계를 다 안다. 이란은 몇 명 놓느냐? 평균 6명. 평균 6명. 그래서 요번에 인도에 가서 우리 유피즈라고 그 주하고 이제 제가 델리 대학, 네루 대학, 스바티 대학 이런 데 가서 이제 특강하고 학생들 받고 부모 받는 이런 제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 유피즈를 자명이라 했는데 그 주 인구가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명. 2억 4천만. 사람이 많이 나면 돕니다. 그런 나라에 이민받고 노동자 받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차츰차츰 그래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애기 놓는데 좀 쉽게 애기 가지고 놓고 또 키워주는 이런 문화로 바꿔야 된다. 유럽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애기를 많이 놓습니다. 제일 지금 잘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적게 놓고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일본이고 그다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연구를 우리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파트 문제. 아파트 너무 안락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아파트 거의 안 삽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시형 아파트 이래서 그런 데 사는데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다 아파트 사. 그래서 이런 문화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신원강에서 두 분 주셨는데요. 먼저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조인구 매일목장님 두 분 하시고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찬장 가셔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시사님 너무 많은 외국도 다니시면서 비즈니스맨으로 활동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그 기업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에 몇 개 기업이 좀 와서 좀 일하고 싶은데 난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원들을 다 충당할 수가 있는 그 상황들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앞으로 볼 때 좀 유니콘 회사처럼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 그 인원이 좀 없고 또 일할 사람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가 좀 우리 경북에 와서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좀 대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외국인 근로자는요 법무부에서 티오를 너무 제한해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만 열어주면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한국처럼 최저임금이 다 적용될 나라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한 달 월급이 1년을 오거든요. 그래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통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겨라. 우리가 그 지방정부대 지방정부에 MOU를 맺고 자매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러면 저는 베트남 같은데 우리 인도네시아 뭐 인도 그다음 우즈벡 이런 나라의 자매 도시들한테 1년에 대학생 1000명 가족 2000명 그러면은 합치면 한 10,000명의 대학생과 가족 20,000명 그럼 30,000명씩 매년 들어오면은 한 10년간 들어와 있으면요 이 노동력도 꽉 차고 학교도 꽉 채울 수 있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베트남의 타이 형성이 우리 자매 도시거든요. 타이 형성이 매년 학생 1000명씩 오면은 부모까지 2,000명, 3,000명씩 들어오면은 너들이 도청에 파견해가 그거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에 맡겨야 되는데 중앙에서 막 감나라 대천하라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도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 유리콘 기업이 오는데 인력이 없다. 그거는 우리 실트론 SK 실트론에 그 2조 4천억 투자하는데 사람 얼마나 필요하느냐 대학생 300명, 고등학생 700명. 그거 다 계약제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소개만 해주면은 그 맞는 과학, 맞는 고등학생 다 계약제로 해드릴 테니까 모시고 오세요. 좋아합니다 기업에서. 사람 못 구하는데 우리가 다 구해주고 임금 부족한 거 우리가 또 지원해주고요.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조인구 부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매일일보 조인구 기자입니다. 그 의회하고 그 소통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실례로 그 이제 이번 신임 김명수 의회 사무처장이 내정됐는데 그 피부 보고 알았다 하는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지사님의 뭐 외국 그 출장이 있으면은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 또 그 이제 지방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의원들이 그 우리 저 실국장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군데 전화라도 한 통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얘기하고 그 지금 보면은 뭐 소통이 잘 된다고는 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골몰 대로 지금 골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좀 제가 좀 만나본 의원들 대부분은 이렇게 좀 불만을 좀 많이 표출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뭐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3선 4선 되는 의원들하고 밥 한 번 먹었냐 이러면서 사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요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뭐 페이퍼 보고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인사는 까기 전에 이야기해놓으면 너는 된다 안 된다 뭐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근데 의장하고는 소통했고요. 의장님하고는 제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그러고 소통했고 전 도의원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인사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누구 보내라 뭐 안 된다 뭐 니는 왜 그랬는데 화만 할 일이지. 인사는 페이퍼 보고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민선 7기 때 와서 상임위별로 폭탄주 돌리고 해보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한장을 했다 하면서 제발 좀 부르지 마라. 그 외국에 간다고 딱 의원들 모시고 가면 2사람씩 예산 없다 제발 부르지 마라. 이래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뭐 누가 하더라도 소통 잘한다는 사람 소문났고 생일날 전화 다 해주고 그래 하는데 그걸 뭐 불평불만하려고 하면 한없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참들이 몇 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뭐 하는데 좀 설명해 주지 이런 건데 보니까 그런 것들 공동으로 뭘 하는 거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알면은 막 난리 나고 모르는 게 편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간부들한테 내가 한 이야기는 하늘같이 의회를 모시라. 나도 국회의원 해보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짜증나고 좀 설명해주고 해라. 그래서 지역에 갈 때는 반드시 우리 비서도 연락을 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런 행사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안 받았다 하는 의원은 한두 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설명 다 해줍니다. 더 이상 이거 가니까 알아. 나도 전화해 줄 때도 많고 우리 비서는 가면서 그 전날 100% 연락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만이 있다면 저하고 소주 한잔 모시겠다 이야기하세요. 그 의원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이 의회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따로는 안 됩니다. 옛날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 했는 사람들이 시장 군수하고 국회의원 합니다. 그런 나라가 그래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한 분들이 도의원들도 이야기합니다. 너들 시장 군수 여러분들 시장 군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 거다. 그래 하려면 공부 좀 해야 된다. 공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을 하늘같이 모신다. 그거를 우리 간부들한테 널리 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해주시고. 예. 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오찬장 가서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금일 기자간담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